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이 이 창업과 창직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창업을 사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쌤도 예전에는 이렇게 창업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도 쌤 저기 노후는 좀 카페 같은 거 사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커피도 그래도 내릴 줄은 압니다. 전환 일실에 가서 많이 거기 쌤들하고 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목표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또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분명히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그 이제 창직, 여러분들은 왠지 창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직이라는 게 여기 있듯이 이제 새로운 이제 직종 만드는 활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술 쪽을 그래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다양한 창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그 미술 쪽에서 되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유튜버이기도 하는데 산하고, 그 사람도 그 미대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3D 펜 이용해가지고 작품 만들어서 뭐 유튜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쌤. 그래서 내가 그 쌤도 한때는 막 만화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쯤 막 꿈이 만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좀 그런 새로운 창직 이런 활동들,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직업군을 좀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해내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이 창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물리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쌤이 뭐 나중에 생각하는 뭐 카페 차리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 조그마한 소규모 벤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벤처 회사의 사장이 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치킨집이나 뭐 피자집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되게 물리적인 것에 약간 국한되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어때요? 스트리머 같죠? 그렇죠? 그 크리에이터와 같이 약간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그리고 막 컨텐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제는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좀 지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에 관련된 사실 창업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쌤이 대학교 한 1학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TV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어요. 구글이 막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수를 한 터라 유튜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었고, 지금은 막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유튜브 라이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위치, 쌤 친구 중에 트위치 방송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TV가 되게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놓을 걸. 근데 쌤은 주식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얼마 안 돼. 내가 지금 33이니까 13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년 전에는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그렇게 막 크게 각광받지 못하던, 그러니까 되게 속된 말로 지금도 약간 그런 말이 나올라나는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연예인 중에
좀 뭐 행사 이런 거 안 들어오고 이제 약간 퇴물 취급을 받는, 이거 말이 좀 너무 심한가? 그 아무튼 인기가 좀 많이 사그라든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이 돈 벌려고 막 그 인터넷 방송한다 이런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보면은 연예인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 방송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내에서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쌤 막 중학생 때만 해도 또 네이버 웹툰 이런 게 그렇게 막 안 유명했어요. 쌤 고등학교 들어서야 좀 네이버 웹툰도 되게 인기 있는 만화들이 몇 개 생겼지. 지금은 보면은 네이버 웹툰에 막 수십 개가 막 되게 인기 있는 웹툰들이고 막 그쵸? 그리고 그만큼 그 웹툰 작가들의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그 직업군 막 되게 연봉이 높고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그런 직업군을 항상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뭐 들어가면 좋죠. 능력이 있다라는 또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좋은 데서 안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미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개발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좋아해서 개발한 이것이 하나의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창업과 더불어 국가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각광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 쪽의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랑 되게 사회 모습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많이 알만한 게 자동차 회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어 보면 뭐 독일이라고 한다면 뭐 BMW, 아우디 이렇게 되게 그 고가의 그런 자동차들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사실 독일 쪽은 그런 아우디, BMW 이러한 큰 회사들 말고도 그 부품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돼요. 그리고 약간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는 관념 자체가 사실 그쪽은 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옆집에 그냥 동네 카센터하고 삼성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너무 심했나? 아무튼 우리나라는 근데 막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격차가 되게 큰 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단기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1950년대만 하더라도 1900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어서 1950년대로 슉 날아갔어. 날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세계 1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세계 1위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을까요? 네, 절대 못 믿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한 끼 밥 먹기도 지금 힘들어 죽는 상황에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닌가? 근데 1950년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발전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이게 6.25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훨씬 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남한 쪽에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올라가가지고 북한의 정부를 탁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갔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이 더 경제적으로 이제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한 쪽의 경제가 이제 그 민주주의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죠.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공산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퇴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정치관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기업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있기는 한데요. 대기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 들어갔다. 그럼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다 좋아하시겠죠. 부모님뿐만 좋아하시겠어? 온갖 친가 외가 다 난리 나겠죠. 용돈 주고 막.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대기업에 붙으면 완전 막 짱짱맨, 물론 뭐 좋게 하겠지만 연봉도 세고, 그쵸? 그리고 막 복지도 좋다 그러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혜택도 많다 그러고, 실제로 뭐 혜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막 저거라고 그러잖아요. 취업난, 취업난 그러는데, 실제로 쌤 친구 중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력난이래요. 사람이 없대요. 구하고 싶어도 지원하는 사람도 없대요. 왜? 회사 이름도 모르니까. 근데 그 중소기업이 뭐 되게 막 쓰러져가는 그런 회사냐? 아니에요. 제 친구 연봉 세요. 중소기업 다니는데도. 진짜 그래도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연봉이. 어, 중소기업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지금은 중소기업 쌤이 제 친구들을 보니까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만큼 복지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뭐 사회 내부의 그런 뭐 부조리나 이런 거는 사실 쌤이 뭐 회사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기업만큼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딱 중소기업들이 메인이 돼서 이제 받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탄탄한 상태에서 어떤 분야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반도체 분야가 막 뭐 아니면 뭐 핸드폰 분야가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사실 그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반도체 하나가 이렇게 막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가 막 떠받치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초 기반이 좀 탄탄하지가 않아서 약간 불안한 거는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또 나약한 상태는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발전을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 중에서도 되게 그 표본이 될 만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뭐 창업 창직 사례 알아보기 해가지고 우리 뭐 예전에도 했었죠. 여러분들이 뭐 제출해가지고 낸 것도 있긴 했는데 쌤 다 그 엑셀 파일로 정리는 해놨습니다. 오늘 2학기 마칠 때쯤 되면은 쌤이 당연히 진로 활동에 최대한 열심히 적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쌤 지금 3학년 친구들 자소서 써주고 있거든요. 많이 도움 되더라고요. 진로 활동 이렇게 여러분 해놨던 거. 그래서 이런 빨래 건조대 만들다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별거 아니에요. 쌤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쌤 중학교 때 과학 공부하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이거 녹말가루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쑤시개 만들면 되겠는데 이 생각했어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쑤시개가 되게 버려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길바닥에. 근데 이거 녹말가루 뭉쳐가지고 녹말가루 뭉쳐서 이렇게 가공하면 되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학 시간에 그걸 배웠던 거야. 그래서 게다가 비가 내리면 그게 녹아서 이렇게 쓱 없어져요. 녹말이니까. 근데 그걸로 이쑤시개 만들면 되겠는데 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졌대. 그 초록 색깔 이쑤시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그게 창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녹말 이쑤시개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읽기 자료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과 1인 창조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교과서 PDF 파일 올려놨나?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그때 그 온라인 클래스에 쌤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볼까? 같이. 뭐 공부한 거 이게 거의 다예요.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 2학년 1반 진로 친구들 가면 이거 확인을 해야겠어. 여기 있죠? 쌤이 여기 PDF 파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 화면이 뜨겠죠? 그쵸? 요거 구글 드라이브 공유로 쌤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63페이지까지 이렇게 뭐 읽는 거 있고요. 1인 창조 기업이 요즘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방송 같은 거겠죠. 웹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유튜브로도 막 드라마처럼 되게 약간 병맛 나는 드라마 같은 걸로 막 제작해서 스트리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 창업과 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태풍 많이 왔죠? 그렇죠? 태풍도 셌고. 그러니까 그 태풍이 왜 이렇게 좀 자주 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되게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왔죠. 다리까지 무너졌었으니까. 심지어 쌤 누나는 지금 매형하고 결혼했는데 매형하고 포항에 있어요. 포항에 있는데 실제로 베란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창문만 깨진 게 아니라 베란다 문 자체가 여기 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바람 때문에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까지 했대요, 집에. 그 정도로 바람이 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예요. 물론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만 막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엔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오케이 확인했어요.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바닷물의 수온이 한 0.12도씩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한 1도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막 에이 뭐 0.1도, 0.2도 차이가 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기 바다 전체에서 나온 수증기의 양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태풍은 세고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로 이제 창업이 가능한 거죠. 3D 프린팅이 이거는 그 산하고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빅데이터 이거는 뭐 유행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쌤처럼 이렇게 수학과 출신들도 빅데이터 공부해가지고 이걸로 회사에 취직 많이 하고 그래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되게 방대한 자료라는 뜻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1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년치 9월 11일 날 날짜의 날씨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월 11일이 100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중에서 80번이 비가 안 왔고 20번 정도가 비가 왔어. 그러면 예상 강우량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일기예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거 작성 우리 했어요. 쭉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67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67페이지까지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요런 거 책에서 보고 혹시나 나는 제출을 안 한 것 같다. 아니면 제출했지만 지금 써서 좀 다시 제출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뭐 여러분들 등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쌤한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따로 프린트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여기 이런 내용들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연필로 써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내도 되고요. 근데 A4 종이에다가는 해주세요. 막 연습장 종이에다가 막 뜯어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쌤이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의 크기가 다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필로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타자 쳐서, 집에 프린트가 있다면, 쌤 집에 프린트가 없는데 프린트가 있다면 타자 쳐가지고 쌤한테 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등교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잠깐만. 재생 버튼이 어딨냐? 꼭 지켜주세요. 소리를 좀 키울게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